고요한 울음 끝에 거울 앞에 선 당신을 마주할 때 세상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퉁퉁 붓고 붉어진 얼굴, 흐릿해진 시야. 하지만 당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지친 기색이 아닙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낯설고 불안한 느낌. 애써 지켜내고 아름답게 꾸미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던 그 여자가 아닌 오래된 껍질을 막 깨고 나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하나의 영혼.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일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온전함을 향한 타고난 갈망을 지니고 있다. 완벽함도 타인의 인정도 아닌 바로 온전함을, 사회적인 자아와 깊은 내면의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바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서지는 단계입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예의 바른 미소, 마지못해 하던 끄덕임, 속으로는 영혼이 조각나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고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마음도, 상냥하고 적절하고 올바르게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여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닌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여자가 되기 위한 여정.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한 인간이 외부의 기대를 거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박수갈채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깊고 단호하게,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말입니다. 첫 번째, 가면과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 어떤 여성들은 평생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희생과 온유함, 순종으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누구도 듣지 못하는 조용한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낭만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입어온 여러 겹의 정체성을 꿰뚫는 속삭임이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경고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는 순종적인 딸에서부터 남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아는 관능적인 연인, 언제나 타인을 우선시하는 완벽한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이 역할들이 본질적으로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각 없이 이 역할들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면이 되어버립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사회가 부여한 이런 역할들을 원형이라 부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태고의 이미지들이죠. 어머니, 소녀, 연인, 돌보는 이와 같은 원형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내면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형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한 사람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그들은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에만 갇힌 여성은 자신이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자 무언가를 창조하는 예술가이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위 착한 아이 원형 속에서만 사는 여성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며 점차 자기 자신 안에서 침묵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질식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외부의 이미지와 내면의 목소리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성공하고 칭송받고 사랑받는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가슴 아파하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페르소나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묘사한 사회적 가면, 즉 세상에 적응하거나 세상을 대할 때 취하는 태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돕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오래 매달리면 그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간 영혼에 거부되고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억눌린 분노, 부정했던 질투, 비난받았던 관능성, 침묵당했던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림자는 종종 너무 과하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독립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어둠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너무 커지고 강력해져서 결국 위기의 형태로 폭발할 때까지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의 내적 긴장감, 혹은 눈부신 성공 뒤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번아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이 썼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진정한 여정은 한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죄책감 없이 분노를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수치심 없이 자신의 욕망을 인정할 때, 한때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던 역할들로부터 물러나 아니오라고 말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때 말입니다. 심리적 각성을 겪는 여성은 과거의 자신은 더 이상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혼돈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중간 지대입니다. 가면이 떨어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내면 세계가 아수라장인 공사 현장처럼 변하는 곳.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새로운 자아가 숨쉬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어둠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안내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 스스로가 부족하고 사랑스럽지 않고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적은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용감하게 받아들일 때 그녀는 진정한 생명력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깊어지고 더 자비로워지며 더 강력해지고 배울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방식으로 빛나게 됩니다. 한때 완벽한 아내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온화하고 품이 있고 타인을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혼 후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심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 그녀는 일기를 쓰고 홀로 숲에 가고 그림을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던 이제 한 겹 한 겹 해방되고 있는 진정한 자아.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와 가면을 넘어설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더 나은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원형의 복제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뒤죽박죽이고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언제나 진짜인 모습으로요. 그리고 한 번 살아낸 그 진실은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끌림을요.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세심하게 편집되고 감정이 표준화되며 여성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이 여정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 감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성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서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각성의 순간. 가면이 떨어지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성은 새로운 문턱을 넘습니다. 평화의 문턱이 아닌 낡은 자아의 폐허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문턱입니다. 이것은 융이 결코 미화하지 않았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개성화 과정은 편안함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할 만큼 깊은 추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에게 재탄생은 그들을 파괴할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충격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 수년간의 노력 끝에 돌아온 차가운 안녕, 믿었던 친구의 배신, 혹은 더 조용하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하는 순간, 그저 감정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뿌리를 건드립니다. 모든 역할, 모든 기대, 모든 습관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뿌리를요. 모든 외부의 지지대가 무너지는 상실의 순간에 가장 깊은 자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융이 썼듯이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는 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을 필요로 한다. 어둠과 고통, 그리고 악 속에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숨겨진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어두운 방, 침묵이 너무 길게 이어져 마침내 영혼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그곳에 있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잊혀졌던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요. 융의 철학에서 이것은 내면의 연금술이라 불리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고통을 각성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 내면의 연금술은 무너짐을 강인함으로 상처를 영혼으로 통하는 문으로 바꿉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이들,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뒤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이 느껴져 몸이 떨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왔던 감정들, 묻어두었던 꿈들,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내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융의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그녀는 다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글을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조여온다면, 만약 무언가를 겪으며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붕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융의 체계에서 영혼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깨어나 온전히 살기를 요구할 것이고 종종 고통의 손길을 통해 깨어나기를 선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융이 사람들에게 서둘러 괜찮아지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격려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혼돈과 폐허 속을 지나는 동안 우리 자신과 함께 머물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장 약한 순간에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각성한 여성은 언제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몸을 웅크려 본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밤들 속에서 그녀는 분노가 아닌 조용한 헌신과 함께 폐허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인생에서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묘사한 신성한 연금술이었습니다. 부정이나 환상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변화.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된 여성의 탄생. 온전한 여성성의 원형. 폭풍이 지나가고 가슴 속에서 여전히 재가 타고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구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자신을 심연에서 끌어내 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부서진 관계를 붙잡기 위해 긴 메시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한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은 극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용하고 심오한 전환입니다. 마치 영혼이 애원하기를 멈추고 마침내 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면으로부터의 움직임입니다.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 정직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한 여성이 새로운 온전함으로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사는 버전의 자신으로요.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사회적 자아에서 자기, 즉 영혼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여성이 거짓된 껍질들을 벗고 자신의 핵심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더 이상 기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녀는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를 통해 사랑이 됩니다. 이런 여성은 억지로 강인함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약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울 수 있고 잔인하지 않으면서 단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융의 세계에서 그녀는 영혼의 통합, 즉 심리적 통합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아무도 정의할 수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조용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융의 아니무스 개념입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영혼 안에는 내면의 반대성이 살아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성 원형인 아니마를, 여성은 남성성 원형인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성숙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는 종종 방향성, 자율성 혹은 힘의 부족을 보상받기 위해 남성을 찾습니다.
상대방이 구원자, 안내자, 혹은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불평등한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무스가 통합될 때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나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등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융은 아니무스가 부성적인 로고스에 해당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개발할 때 이성, 경계, 방향성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항로를 그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들 안에 서서 고통이 아닌 지혜로부터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통합된 여성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그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가? 나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넘치는 충만함에서 우러나와 사랑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의 그림자 역시 아름다움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진실과 일치할 때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능성입니다. 모든 여성이 고통을 통과하고 어둠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세요. 연인, 어머니, 현자, 그리고 자유로운 소녀까지. 당신은 그 모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이 살아나야 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사회적 압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고 말하고 존재하는 방식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상적인 여성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동감 넘치고 틀에 가둘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유연하고 빛나며 우리에서 풀려난 존재로요. 진정으로 온전한 여성이 되는 가장 아름답고도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낼 용기를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해야 해, 상냥해야 해, 사랑스러워야 해라는 겹겹의 갑옷은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어느 순간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분노가 아닌 명료함으로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기대했던 여자가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가장 깊이 사랑받는 여성들은 종종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 진실하게 살아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올바른 것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사랑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연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의 눈에는 기이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미소 짓기 위해. 거울 속의 그 여성은 한때 그녀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도 슬픔에 물들지 않은 것도 항상 강한 것도 아니지만 정직하고 온전하며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여전히 길을 잃거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나고 함께 낡은 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기를 멈출 때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이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집단 무의식 속으로 보내는 작은 충격파입니다. 한 여성이 치유될 때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단어를 갖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치유합니다. 당신 뒤에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성들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온전한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세상은 그 선택을 반영하기 위해 재배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게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도록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으로부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은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깊은 고요한 울음 끝에 거울 앞에 선 당신을 마주할 때 세상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퉁퉁 붓고 붉어진 얼굴, 흐릿해진 시야. 하지만 당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지친 기색이 아닙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낯설고 불안한 느낌. 애써 지켜내고 아름답게 꾸미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던 그 여자가 아닌 오래된 껍질을 막 깨고 나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하나의 영혼.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일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온전함을 향한 타고난 갈망을 지니고 있다. 완벽함도 타인의 인정도 아닌 바로 온전함을, 사회적인 자아와 깊은 내면의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바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서지는 단계입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예의 바른 미소, 마지못해 하던 끄덕임, 속으로는 영혼이 조각나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고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마음도, 상냥하고 적절하고 올바르게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여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닌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여자가 되기 위한 여정.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한 인간이 외부의 기대를 거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박수갈채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깊고 단호하게,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말입니다. 첫 번째, 가면과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 어떤 여성들은 평생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희생과 온유함, 순종으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누구도 듣지 못하는 조용한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낭만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입어온 여러 겹의 정체성을 꿰뚫는 속삭임이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경고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는 순종적인 딸에서부터 남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아는 관능적인 연인,
언제나 타인을 우선시하는 완벽한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이 역할들이 본질적으로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각 없이 이 역할들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면이 되어버립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사회가 부여한 이런 역할들을 원형이라 부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태고의 이미지들이죠. 어머니, 소녀, 연인, 돌보는 이와 같은 원형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내면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형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한 사람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그들은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에만 갇힌 여성은 자신이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자 무언가를 창조하는 예술가이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위 착한 아이 원형 속에서만 사는 여성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며 점차 자기 자신 안에서 침묵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질식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외부의 이미지와 내면의 목소리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성공하고 칭송받고 사랑받는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가슴 아파하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페르소나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묘사한 사회적 가면, 즉 세상에 적응하거나 세상을 대할 때 취하는 태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돕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오래 매달리면 그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간 영혼에 거부되고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억눌린 분노, 부정했던 질투, 비난받았던 관능성, 침묵당했던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림자는 종종 너무 과하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독립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어둠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너무 커지고 강력해져서 결국 위기의 형태로 폭발할 때까지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의 내적 긴장감, 혹은 눈부신 성공 뒤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번아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이 썼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진정한 여정은 한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죄책감 없이 분노를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수치심 없이 자신의 욕망을 인정할 때, 한때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던 역할들로부터 물러나 아니오라고 말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때 말입니다. 심리적 각성을 겪는 여성은 과거의 자신은 더 이상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혼돈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중간 지대입니다. 가면이 떨어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내면 세계가 아수라장인 공사 현장처럼 변하는 곳.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새로운 자아가 숨쉬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어둠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안내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 스스로가 부족하고 사랑스럽지 않고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적은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용감하게 받아들일 때
그녀는 진정한 생명력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깊어지고 더 자비로워지며 더 강력해지고 배울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방식으로 빛나게 됩니다. 한때 완벽한 아내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온화하고 품이 있고 타인을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혼 후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심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 그녀는 일기를 쓰고 홀로 숲에 가고 그림을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던 이제 한 겹 한 겹 해방되고 있는 진정한 자아.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와 가면을 넘어설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더 나은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원형의 복제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뒤죽박죽이고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언제나 진짜인 모습으로요. 그리고 한번 살아낸 그 진실은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끌림을요.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세심하게 편집되고 감정이 표준화되며 여성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이 여정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 감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성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서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각성의 순간. 가면이 떨어지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성은 새로운 문턱을 넘습니다. 평화의 문턱이 아닌 낡은 자아의 폐허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문턱입니다. 이것은 융이 결코 미화하지 않았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개성화 과정은 편안함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할 만큼 깊은 추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에게 재탄생은 그들을 파괴할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충격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 수년간의 노력 끝에 돌아온 차가운 안녕, 믿었던 친구의 배신, 혹은 더 조용하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하는 순간, 그저 감정의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뿌리를 건드립니다. 모든 역할, 모든 기대, 모든 습관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뿌리를요. 모든 외부의 지지대가 무너지는 상실의 순간에 가장 깊은 자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융이 썼듯이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는 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을 필요로 한다. 어둠과 고통, 그리고 악 속에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숨겨진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어두운 방, 침묵이 너무 길게 이어져 마침내 영혼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그곳에 있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잊혀졌던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요. 융의 철학에서 이것은 내면의 연금술이라 불리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고통을 각성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 내면의 연금술은 무너짐을 강인함으로 상처를 영혼으로 통하는 문으로 바꿉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이들,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뒤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이 느껴져 몸이 떨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왔던 감정들, 묻어두었던 꿈들,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내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융의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그녀는 다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글을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조여온다면, 만약 무언가를 겪으며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붕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융의 체계에서 영혼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깨어나 온전히 살기를 요구할 것이고 종종 고통의 손길을 통해 깨어나기를 선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융이 사람들에게 서둘러 괜찮아지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격려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혼돈과 폐허 속을 지나는 동안 우리 자신과 함께 머물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장 약한 순간에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각성한 여성은 언제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몸을 웅크려 본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밤들 속에서 그녀는 분노가 아닌 조용한 헌신과 함께 폐허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인생에서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묘사한 신성한 연금술이었습니다. 부정이나 환상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변화.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된 여성의 탄생. 온전한 여성성의 원형. 폭풍이 지나가고 가슴 속에서 여전히 재가 타고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구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자신을 심연에서 끌어내 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부서진 관계를 붙잡기 위해 긴 메시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한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은 극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용하고 심오한 전환입니다. 마치 영혼이 애원하기를 멈추고 마침내 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면으로부터의 움직임입니다.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 정직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한 여성이 새로운 온전함으로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사는 버전의 자신으로요.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사회적 자아에서 자기, 즉 영혼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여성이 거짓된 껍질들을 벗고 자신의 핵심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더 이상 기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녀는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를 통해 사랑이 됩니다. 이런 여성은 억지로 강인함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약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울 수 있고 잔인하지 않으면서 단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융의 세계에서 그녀는 영혼의 통합, 즉 심리적 통합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아무도 정의할 수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조용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융의 아니무스 개념입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영혼 안에는 내면의 반대성이 살아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성 원형인 아니마를, 여성은 남성성 원형인 아니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성숙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는 종종 방향성, 자율성 혹은 힘의 부족을 보상받기 위해 남성을 찾습니다. 상대방이 구원자, 안내자 혹은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불평등한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무스가 통합될 때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나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등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융은 아니무스가 부성적인 로고스에 해당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개발할 때 이성, 경계, 방향성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항로를 그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들 안에 서서 고통이 아닌 지혜로부터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통합된 여성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그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가? 나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넘치는 충만함에서 우러나와 사랑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의 그림자 역시 아름다움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진실과 일치할 때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능성입니다. 모든 여성이 고통을 통과하고 어둠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세요. 연인, 어머니, 현자, 그리고 자유로운 소녀까지. 당신은 그 모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이 살아나야 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사회적 압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고 말하고 존재하는 방식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상적인 여성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동감 넘치고 틀에 가둘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유연하고 빛나며 우리에서 풀려난 존재로요. 진정으로 온전한 여성이 되는 가장 아름답고도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낼 용기를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해야 해, 상냥해야 해,
사랑스러워야 해라는 겹겹의 갑옷은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어느 순간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분노가 아닌 명료함으로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기대했던 여자가 아닌 당신이 되고 싶은 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가장 깊이 사랑받는 여성들은 종종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 진실하게 살아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올바른 것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사랑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연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의 눈에는 기이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미소 짓기 위해. 거울 속의 그 여성은 한때 그녀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도 슬픔에 물들지 않은 것도 항상 강한 것도 아니지만 정직하고 온전하며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여전히 길을 잃거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나고 함께 낡은 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기를 멈출 때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이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집단 무의식 속으로 보내는 작은 충격파입니다. 한 여성이 치유될 때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단어를 갖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치유합니다. 당신 뒤에는 자신을 찾아가는 여성들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온전한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세상은 그 선택을 반영하기 위해 재배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게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도록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으로부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은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깊은 고요한 울음 끝에 거울 앞에 선 당신을 마주할 때 세상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퉁퉁 붓고 붉어진 얼굴, 흐릿해진 시야. 하지만 당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지친 기색이 아닙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낯설고 불안한 느낌. 애써 지켜내고 아름답게 꾸미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던 그 여자가 아닌 오래된 껍질을 막 깨고 나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하나의 영혼.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일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온전함을 향한 타고난 갈망을 지니고 있다. 완벽함도 타인의 인정도 아닌 바로 온전함을, 사회적인 자아와 깊은 내면의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바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서지는 단계입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예의 바른 미소, 마지못해 하던 끄덕임, 속으로는 영혼이 조각나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고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마음도 상냥하고 적절하고 올바르게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여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닌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여자가 되기 위한 여정.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한 인간이 외부의 기대를 거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박수갈채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깊고 단호하게,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말입니다. 첫 번째, 가면과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 어떤 여성들은 평생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희생과 온유함, 순종으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누구도 듣지 못하는 조용한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낭만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입어온 여러 겹의 정체성을 꿰뚫는 속삭임이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경고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는 순종적인 딸에서부터 남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아는 관능적인 연인, 언제나 타인을 우선시하는 완벽한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이 역할들이 본질적으로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각 없이 이 역할들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면이 되어버립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사회가 부여한 이런 역할들을 원형이라 부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태고의 이미지들이죠. 어머니, 소녀, 연인, 돌보는 이와 같은 원형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내면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형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한 사람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그들은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에만 갇힌 여성은 자신이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자 무언가를 창조하는 예술가이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위 착한 아이 원형 속에서만 사는 여성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며 점차 자기 자신 안에서 침묵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질식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외부의 이미지와 내면의 목소리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성공하고 칭송받고 사랑받는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가슴 아파하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페르소나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묘사한 사회적 가면, 즉 세상에 적응하거나 세상을 대할 때 취하는 태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돕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오래 매달리면 그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간 영혼에 거부되고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억눌린 분노, 부정했던 질투, 비난받았던 관능성, 침묵당했던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림자는 종종 너무 과하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독립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어둠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너무 커지고 강력해져서 결국 위기의 형태로 폭발할 때까지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의 내적 긴장감, 혹은 눈부신 성공 뒤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번아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이 썼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진정한 여정은 한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죄책감 없이 분노를 느끼도록